생산자 물가라는 게 있죠. 물가는 총 두 가지 물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 물가, 하나는 생산자 물가가 있고요. 이 생산자 물가에는 그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물자들의 이제 가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우리가 소비할 때 이제 쓰는 물건들에 대한 가격이고요. 생산자 물가는 물건을 만드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쓰는 물자들에 대한 이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약 자동차를 산다 치면은 자동차를 사니까 자동차 가격이 올라 떨어져 얘기하는데 자동차 가격은 사실 이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가격은 그렇게 쉽게 팍팍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생산자 물가는 되게 잘 움직여요. 저희가 설명이 좀 좋은 게 있네요. 잠깐 같이 한번 보고서 할까요? 여기 교육 자료에 보시면요. 아예 넣어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각종 개념 설명. 완전 초보 교육 자료에 보시면은 여기 생산자 물가란 무엇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디 갔지? PPI 생산자 물가란 무엇인가 여기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데요. 잠깐 읽어보죠. 미국에 사용하는 지표로 국내 생산자 도매 가격을 지수한 것입니다. 한국도 사용하고 미국도 사용하고 다 씁니다. CPI 소비자 물가와 함께 인플레이션 및 물가 변동률의 파단 자료로 쓰입니다. 여기 나오죠. 생산자 물가 지수는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할 때 가격 변동을 지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그 가격이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인데 요걸 갖다가 개인한테 파는 게 아니고 기업 간 거래를 이야기해요. 여기 특히 여기 뭐 원자재, 중간재, 최종 산물별로 제조 단계별로 이제 가격을 갖다가 이제 넣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내가 샀다. 그럼 이거 소비자 물가고요. 중간에 기업이 샀다. 그럼 이거 생산자 물가가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특히 이제 식품료하고 에너지 있죠? 요거 두 개를 빼면 생산자 물가에서 근원 생산자 물가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올라가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자동차 값이 올라가면서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걸 저희가 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기업들이 보통 물건을 판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우리한테 컴퓨터도 팔고 핸드폰도 팔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파는 건 뭐죠? 반도체입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우리 반도체 직접 사진 않죠. 아예 안 사는 건 아니에요. 메모를 사기도 하고 SSD라는 하드디스크 사기도 하죠. 근데 진짜로 삼성전자가 파는 것은 다른 기업한테 팔게 되거든요. 근데 반도체 가격이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어떨 때 돈을 많이 벌까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때 돈을 많이 벌고 내려갈 때 어떻습니까? 덜 벌겠죠. 일반적으로는 생산자 물가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도 반도체 가격 올려받고요. 떨어질 때 같이 내려받아요. 가격이 그렇게 움직여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좀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거 가끔 반도체 저희 보죠. 근데 삼성전자는 좀 반도체 시장이 약간 좀 다르게 돌아가니까 그렇다 치고 걔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것들 저놈의 새가 또 짖네요. 항상 제가 뭐라고 말을 하면은 재미없다고 저것들 떠드는 것 같습니다. 재미가 없어도 공부를 해야 돼 얘들아. 저놈의 새놈들 치워놓고 찍을걸 실수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죠? 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재료 값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굴이라던가 석유라던가 석탄이라던가 밀이라던가 이런 것들 들어가겠죠. 라면을 만들려면은 당연히 밀가루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 얘들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 올라가면은 그걸 파는 회사들은 돈을 벌겠죠. 왜? 똑같이 밀가루를 1톤을 파는데 요거 100만원 받는 것보다 150만원 받는 게 더 좋고 200만원 더 많이 좋겠죠. 어차피 밀가루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 물가가 올라갈 때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돈을 좀 많이 법니다. 물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앞에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주니까 그런 거죠. 다른 기업들이 많이 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떨어질 때는 기업들이 안 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부터는 안 사준 사이클이었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사주는 사이클, 또 물가가 올라가는 사이클, 이걸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 선생님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망할 거가 아니고 물건이 많이 팔리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므로 이거에 관련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주가가 너무 높아. 그건 맞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 얘가 돌아서고 있구나. 왜죠? 얘는 원래 오르락 내리락 반복했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기는 거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음. 근데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이 이유는 설값이 올라가고 있고 다른 것도 언제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이에 관련된 기업들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주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처한테 이제 제가 웃으면서 설명을 하죠. 처한테 롯데케미컬은 참 좋은 회사야. 그럼 처가 물어봐요. 뭘 만드는데? 껌봉지. 아, 되게 이상한 놈 쳐다봐요. 아니 무슨 껌봉지 만드는 회사를 사. 좀 뭔가 이렇게 번쩍번쩍이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걸 사야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껌봉지 얼마나 좋아. 기초 플라스틱. 예, 기초입니다. 기초다 보니까 뭐 다른 거 없이 이게 생산자 물가 올라가 같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죠. 올라가면은. 앞으로 더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냐? 그러게요. 물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물건이 더 많이 팔린다는 얘기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더 많이 팔리니까 더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물가가 돌아다니는데 아까 껌봉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껌봉지는 한국에 쓰는 껌봉지나 미국에 쓰는 껌봉지나 중국에 쓰는 껌봉지나 모양은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기초 물질, 그러니까 보통 석유에서 뽑아내는데요. 뭐 석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스에서 뽑아낼 수도 있고 필요하면은 석탄에서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탄화수소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뭔가 이렇게 좀 불에 타는 거 땡겨다 쓰다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예, 안녕하십니까 송건님. 걔들 어떻습니까? 기초 소재는 전 세계가 비슷하게 흘러다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에서 넣는 기름이나 우리가 넣는 기름이나 미국에 넣는 기름이나 기름은 다 함께 기름이죠.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석유에서 다 함께 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얘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 그쪽 애들이 돈을 벌 거야 정도로 볼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떨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못 벌겠네 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때 어떻습니까? 아 차화점 연리가 있었지만 떨어지니까 작살이 났겠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왜 그래? 이때는 원래 더 떨어질 수 있었겠는데 중국에서 워낙 많이 물건을 사줘가지고 올림픽 준비하냐고 어머머 이제 그 전체적으로 좋았었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살짝 내려고 올라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떨어질 때는 좀 기업들이 좀 돈을 덜 벌겠고 이제 구산업 쪽 얘기죠. 신산업은 잘 모릅니다. 뭐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전기차 회사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철판을 만든다던가 껌봉지를 만든다던가 종이를 만든다던가 또는 다른 것들 쭉 한 것들 중에 생각하시기에 좀 약간 좀 오래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원래 반도체도 오래됐기 때문에 반도체도 여기 흘러서 같이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 올라가면 뒤에 앞에서 저기 말씀 나눴지만 이런 것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여기에 모든 게 다 모이게 되죠. 그래서 물가,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들도 전부 다 좋아지고 뭐 이런 식이 됩니다. 은행은 금리가 떨어지면 좋나요? 아니죠. 물건 파는 가격이니까 그 은행에서는 금리를 파는 거죠.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돈을 갖다 상품으로 파는 거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PPI가 올라갈 때 지금 여기 말하는 생산자 물가가 올라갈 때 은행도 또는 석유 회사도 각종 뭐랄까 기본적인 재화를 만드는 회사들이 상태가 좋아진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하실 만한 거 있으실까요? 소고님 계속 질문 주셨었는데요. 물가가 올라가나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세상이 망하나요? 아닙니다. 보통은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PPI가 올라가니까 일반적으로는 버블이 낀다 할 때는 물가가 내려왔을 때 말고 물가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즉 경기가 뜨거워질 때 보통 끼는데요. 오묘하죠. 오묘합니다. 지금은 좀 많은 것들이 좀 오묘합니다. 오묘하고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냐. 전 바뀐다고 보진 않습니다. 바뀐다고 보진 않고 뭐 워낙 큰 사고를 지나갔으니까 좀 뭐 달라질 수 있겠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오히려 중국 쪽이 소비자 물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가요. 중국 쪽이 조금 더 앞서 있고요. 이것들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같은 물건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석탄, 같은 철, 같은 석유, 같은 목재 사용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움직인다. 그리고 중국이 조금 더 제조업에서 앞에 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쪽에서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잠깐 전에 이제 그 찍다가 생각이 나갖고 하나 더 녹화를 해봤습니다. 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저놈의 세대를 한 대 때리고 와야 되겠네요. 어제 송고님께서 그 강아지에게 저 새소리 들려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랬고 제가 그걸 틀었더니 저 새들이 그 소리 듣고서 더 시끄럽게 짖더라고요. 지들도 지 목소리 듣고서 신기해서 또 뭐라고 떠든 서로 대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녹화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